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이에요. 제가 유튜브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바빴어요. 변명을 좀 하자면 일은 옛날보다는 좀 덜 바빠졌는데 좀 이직 준비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빠졌어요. 그래서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그때 처음 들어가서 엄청 힘들었던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프로젝트가 보통 하나가 끝나면 다음 거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좀 뜨잖아요. 그 사이에 저희는 제안서를 씁니다. 그래서 제안서를 한 세네 개 쓰고 좀 바빴죠. 그것도. 그 뒤로 지금은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를 들어왔어요. 근데 이 프로젝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PMI라 그래요. 그 Post Merger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인수합병 후에 두 회사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해야 될 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, 그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, 그리고 뭐 그 타겟 오퍼레이팅 모델도 다시 짜야 될 거고, 뭐 인수합병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기잖아요. 그런 시너지를 이제 예측하는, 어떻게 하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은데, 저는 지금 그것들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, 원래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PM이라고 하는데, 저는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그런 걸 도와주고 있어요. 좀 바빠요. 미팅이 진짜 많고 지금 그 아웃룩 스케줄 보면 꽉 차 있습니다. 지금은 뭐 그렇게 살고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직이 결정 났어요. 계약서 다 쓰고 했는데 좀 한 3개월 있어야지 갈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워크 비자를 받아서 있잖아요. 지금 이제 가는 회사가 먼저 저 비자를 내줘야지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퇴직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여기서 일단 사직서 내버리고 이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제 가는 회사에서 뭐 비자가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실직자가 되면서 싱가포르를 떠나야 돼요.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제 가는 회사에서 제 비자 신청하고 확정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. 그리고 나서 또 살짝 복잡한데 제가 보너스가 나와요.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보너스가 7월에 나오는데, 보너스를 주기 전에 그 보너스 레터를 받는데요. 한 달 전에. 그래서 그 레터를 받아야지만 보너스를 퇴직한 후에도 받을 수 있대요. 다시 말하면 보너스 레터를 받기 전에 제가 사직서를 내면 저는 보너스를 못 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퇴사 신청을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이것만 나오면 하려고. 싱가포르 11월에 왔으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 7개월 만에 이직을 하는 건데,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그 사직서를 내고 노티스가 저희는 2달이에요. 저희 회사는 매니저부터 2달이라서 그래서 결국 9월에 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이 회사를 한 9개월 다니나? 10개월 다니나? 뭐 그 정도 다니고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. 원래 한 3개월쯤 때부터 못 다니겠다 해서 옮길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오래 있었네요. 그리고 운도 좋은 게 제가 지금 1년 전에 이 회사를 옮기면 저 이제 회사에서 비용 대줬던 거죠. 뭐 호텔 비행기가 뭐 처음에 뭐 렌트비 약간 이런 거 다 보조했던 거 제가 다 뱉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보너스 나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직에 관해서 살짝 얘기해 볼게요. 제가 이직을 할 때 고려했던 사항이 이제 좀 있어요. 원래 뭐 사람들도 다 이직할 때 고려를 하잖아요. 이번은 좀 큰 회사로 가야겠다. 이번은 뭐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겠다. 뭐 이런 생각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,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다 고려를 했죠. 잠시만요. 저도 다 고려를 했죠.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워라밸, work-life balance가 첫 번째였고, 두 번째가 연봉인데 같거나 조금만 높아도 전 상관이 없었어요. 연봉은 어차피 싱가포르 올 때 좀 뛰어서 왔기 때문에 연봉은 상관이 없었고, 세 번째는 뭐 회사 네임 밸류는 어느 정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막 글로벌한 회사 네임 이런 것보다 그냥 싱가포르 내에서도, 어차피 싱가포르에서는 직장 생활을 좀 하긴 할 거니까 싱가포르 내에서 인지도가 있으면 저는 뭐 그냥 오케이 했고, 네 번째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한 직무,
막 이직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제가 잘 모르는 분야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 꾸준하게 이어가되 인더스트리 정도는 살짝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어차피 금융에 있다 보니까 딱히 보험이 아니래도 뭐 증권사나 뭐 은행이나 뭐 투자은행이나 뭐 그 아무데나 어차피 그냥 금융은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고려를 했고요. 제가 이직 노래를 그렇게 불렀잖아요. 앞에 영상부터. 근데 막상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옮기고 싶다, 다른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엄두가 안 나요. 예를 들어서 내 이력서도 고쳐야 되지. 그리고 내가 계속 찾으면서 지원도 해야 되지. 그리고 설사 뭐 서류가 합격됐다고 해도 인터뷰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인터뷰 얘네가 뭐 1시간, 2시간 볼지도 모르고 뭐 2번, 3번, 4번을 볼지도 모르고 근데 그것들을 짬짬이 그것도 회사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서 벌써 엄두가 안 났고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. 그냥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이러다가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찾았죠.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자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. 자리가 어쩔 때는 갑자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자리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어쩔 때는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제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게 이직을 한창 알아볼 때 제가 마음에 드는 공고가 진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운이 안 따라주나 보다 하다가 그나마 하나 괜찮은 게 있길래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가 왔어요.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진행을 했죠. 일단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내에 있는 뭐 큰 은행들 중 하나에 붙어있는 자산운용사예요.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보통 에셋 매니지먼트 하면 뭐 펀드 만들어서 펀드 팔고 뭐 그런 회사예요. 그런 회사에서 지금 이제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고 그 전략팀이죠.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하는 팀인데 괜찮을 것 같았어요. 어차피 제가 싱가포르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내가 내 전문 분야에는 경험이 있어도 이 싱가포르 마켓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구나 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좀 그런 걸 많이 빠르게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면 면접서를 좀 풀어드릴게요. 면접 일단 면접을 3차까지 봤고요. 근데 솔직히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면 뭐 이 회사는 체계가 잘 잡혀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저도 저 나름대로 그 회사를 평가하게 되잖아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 최악이었어요. 면접은 이 회사가 최악이었어요. 이때까지 제가 면접 봤던 회사들 중에서.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면접이 왔어요. 근데 되게 높으신 분? 한 명이 Executive Director였고 한 명이 Senior Director? 한국어로는 직급이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엄청 높으신 분 딱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. 근데 좀 이력서상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뭐 왜 이렇게 나라를 옮겨 다녔느냐 왜 이렇게 뭐 한국, 뉴질랜드, 뭐 영국 뭐 이렇게 다 옮겨 다녔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뭐 이런 건 제가 면접 볼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죠. 약을 파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게 이 면접에서 운용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은행에 비해서. 은행은 뭐 몇천 명씩 이렇게 막 큰 은행들 많잖아요. 근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150명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 받는 이런 컨설팅을 이 사람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컨설팅,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뽑게 되면 너가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, 너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느냐,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물어봤어요. 근데 그런 것 자체는 상관없는데, 근데 보통 저희도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미팅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 경험들도 있고 뭐 컨설팅을 받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쉬워요. 얘네가 딱딱 집어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요. 근데 이 아저씨는 그냥 와서 대놓고 자기 회사가 뭐 어떤 상황인데 네가 뭐 어떻게 바꿔줄래? 이러면 솔직히 아무리 파트너가 봐도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. 딱 찝어주면 내가 그 안에서는 내가 뭘 하겠는데 솔직히 다 때려 부셔야지. 그러려면 CEO부터 바꿔야지.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. 첫 번째 면접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. 이거 통과하면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고 했더니 다음 뭐 별거 없대요. 그냥 뭐 HR이 뭐
연락할 거고 뭐 그럼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비자하고 하면 된대요.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. 근데 한 2주 있다가 연락이 오더니 저한테 레퍼리 리스트를 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퍼리라고 하면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나 뭐 전 회사나 아무나 이제 저랑 직접 일했던 제 보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가 어떤 애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를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서를 제가 받아보고 연봉 같은 게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고 레퍼리 주고 그때서야 체크하고 이제 채용이 되는 건데 그냥 1차 면접 후에 다음 스텝이 뭔지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갑자기 뭐 상사 연락처 달라니까 제가 안 줬죠.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면접이 끝난 건지 다음 면접이 또 있는지 뭔지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다짜고짜 이걸 달라 그러면 난 줄 수가 없다 이랬더니 전 직장 상사 연락처를 달래요.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냐. 그래서 그냥 줬죠.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 와서 면접을 한 번 더 보재요. 근데 이번엔 화상 말고 오피스로 와달래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오피스에 이제 가면 그냥 이제 얼굴 보고 얘가 이런 애구나.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연봉 얘기해주고 뭐 사인을 하겠지.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갔어요. 갔는데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왔어요. executive 디렉터랑 시니어 디렉터 2명 들어와서 앉더니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질문을 해야겠대요. 그래서 뭐지? 뭐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.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는 진짜 자기 회사의 문제점과 지금 자기들의 고충이 뭔지를 저한테 쫙 나열해요. 진짜 한 몇십 분 동안.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고칠 건지 얘기 좀 해달래요. 제가 생각이 들기로는 이게 뭐 케이스 인터뷰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케이스 인터뷰라고 하면 보통 면접 보기 한 며칠 전에 저한테 종이를 보내줘요. 케이스 인터뷰를 할 건데 케이스 인터뷰로 사용할 회사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 백그라운드는 이런 거야. 이렇게 보통 종이를 줘요. 그럼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준비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면접 보러 갔을 때 저한테 A4를 줘요. 아니면 자기가 읽어주던가 좀 자세하게 준비해온 거.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리 하더니 어떻게 할 거냐요.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최악이다. 약간 면접을 빌미로 그냥 공짜 컨설팅을 받아보려는 건가? 대충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뭘 해보려 그러나?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면접을 좀 악용하는 느낌?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좀 불쾌했어요. 그리고 그 사람들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았었고 근데 뭐 어떻게 내색할 순 없죠. 그래서 최대한 질문 많이 해가면서 뭐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죠.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은행을 제외하고 그 시중은행들 있죠.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 이런 회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권들 뭐 증권사 아니면 뭐 보험사 아니면 자산운용사 다 똑같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어요. 요즘 이거는 제 금융권 면접 필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썰을 풀어드릴게요. 그 스토리가 있어요.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한 가지의 그 문제점. 이제 다행히도 이 사람이 계속 구절구절 자기 회사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결국 그 문제예요. 그래서 그냥 대충 좀 질문하고 뭐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하다가 대충 그런 것 같아서 너네 회사 이런 문제야.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고객들도 그렇고 내가 있었던 회사도 그렇고 다 이런 문제고 다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돼.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주저리저리 그냥 털었죠 열심히.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. 근데 그것도 원래 1시간짜리였는데 1시간 반 동안 저를 붙잡고 계속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그 면접이 끝나고 굉장히 불쾌했어요. 왠지 날 뽑을 것 같지도 않고.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와서 3차 면접이 있대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. 그만큼 체계가 없다는 거잖아요. 뭐 어차피 내가 갈 회사를 이렇게 까는 것도 좀 그런데 그냥 아무튼 제가 느꼈던 점이에요. 그래서 3차 면접은 또 HR이래요. 근데 HR은 솔직히 제가 면접으로 안 치거든요. 왜냐면 보통 그냥 연봉 얘기해주고 그래 뭐 그냥 이러고 대충 마는 게 HR이랑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냥 저도 크게 생각 안 했는데
HR 쪽에서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밸류, 어떤 것들이 나를 모티베이트 하는지,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면접이 끝나고 얘기해 준 건데 가치관이 자기들이랑 다르면 결국 오래 일하지 못한대요. 그리고 나서 결국 저한테 그걸 보내주더라고요. 그 계약서를. 이제 거기 제가 기다리던 연봉이랑 다 왔죠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네 가지 체크 포인트 있죠. 뭐 직무가 비슷하고 회사 이름이 뭐 괜찮고 뭐 연봉도 같거나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맞았어요.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인해서 보내줬어요. 지금은 제 보너스 레터를 기다리고 있고요. 보너스 레터 아마 다음 주면 나올 텐데 그러면 보너스 레터 받고 회사에 사직서 내고 2달 동안 지금 하는 프로젝트 열심히 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. 딱히 싱가포르에만 적용되는 면접 팁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제가 느낀 건 싱가포르 내에 있는 그 외국계 회사들은 뭐 그렇지 않을 텐데 CEO가 싱가포르 사람이거나 헤드쿼터가 뭐 싱가포르에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거나 이러면 저 기업 문화가 좀 달라요. 확실히 보수적이고 뭐 자기들만의 그 옛날 그 시스템을 자꾸 고집하는 것 같고 체계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고 좀 특이합니다. 특이해요. 근데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저같이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뭐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.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work-life balance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. 솔직히 몰라요. 저는 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운용사고 그리고 원래는 전략팀이 없었대요. 제가 전략팀이 처음이에요. 원래는 전략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하다가 전략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를 뽑아서 가는 거고, 그러다 보면 아마 인정받기도 쉬울 것 같고, 왜냐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좀 최초일 거 아니에요.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최초일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, 사실.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도 큰데 뭐 시간이 많이 나면 이제 앞으로 영상 더 많이 올려야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마지막 영상 올린 게 한 2달 됐나요? 그때 한창 이직 준비하고 제가 한국도 한번 갔다 왔어요. 저 아버지 뭐 얼마 전에 수술하신 것도 있고 이래서 한국을 좀 갔다 왔고, 변명을 하자면 나름 조금 바빴습니다.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